안녕하세요. 슈팅스타 1부 쇼미더스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입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에는 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징주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마지막으로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전략주까지 제시해드리면서 1시간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더 마음에 드는 전문가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그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실시간 장중에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밤 연준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인데요. 그런 가운데 연준의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됐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파적인 입장을 드러냈고요. 이에 따라 간밤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2,392포인트까지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오늘장 1.6% 내린 2,36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줄곧 매도에 나서던 외국인은 장 막판 들어서는 그 폭을 다소 줄이면서 오늘장 500억가량 매도했고요. 기관은 이내 태세 전환하면서 외국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장 4천억 원 넘게 매도한 물량을 개인이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밀려나면서 72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400억 원 넘게 가장 많이 사들였고 외국인도 함께 소폭 매수에 가담했고요. 기관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물가 호재로 1,300원 선을 밑돌았던 환율이 오늘은 6원 80전 오른 1,301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더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프 전문가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어떤 종목 꼽아오셨나요? 자, 오늘 이제 무대를 뒤집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마젠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이틀 전에 처음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을 때도 그때도 바이오주가 열풍이어서 이제 상승 속도로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무대장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대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간 바이오 섹터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예상치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실제로 감기약이나 이런 해열제나 이런 의료 관련돼가지고 부족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승 속도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중국이랑 감산했었을 때 비교 우위한다라면은 이 정도 더 크게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과열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큰 악재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파월 의장도 전날에 이제 FOMC에서 말했던 것도 따지고 보자라면은 이제 그래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의 완화 속도가 더 눈에 띄게 드러나야지 이제 금리를 속도 조절한다라고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소리는 그러면 이제 성장주들 기반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이제 그 펀더멘탈적인 이제 차익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바이오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빛을 바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뉴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쏘마진이라는 것도 되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되게 좀 기분 좋게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방한 그 다음에 건통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최근에 나온 거라서 네, 뭔가요? 건통이라고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네. 그 뭐냐면은 방산이랑 이제 항공, 그 다음에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통신업. 이 네 가지 섹터 자체가 4분기 이후로 실적이 눈에 띄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항건통이라고 나옵니다. 발음하기 힘듭니다. 네. 자, 그래서 그에 맞게 이제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의료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좀 나와져 있고요. 어찌 보자라면은 이제 건강한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음 날에도 갭으로 뛸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제가 오늘 무대를 뒤집을 종목으로 소마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마젠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뭐 이번 한 주는 내내 이 감기약 품귀 현상 관련해서 제약주들의 상승세가 여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도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이 방항건통, 네. 방산과 항공, 건강 쪽 그리고 통신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뽑은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뒤집었는데 네. 좋은 쪽으로 뒤집은 거 말고 나쁜 쪽으로 음봉을 팍 예. 떨어뜨린 그런 부분을 준비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종목을 이제 카카오뱅크를 준비한 거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상장 뭐 3인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에 대한 요인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표면상의 의미인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 결정이 빅스텝으로 됐는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애매모호하게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얘기해 줬단 말이죠. 금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은 계속 할 수 있으나 금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프로까지는 올릴 수 있고 점도표는 오히려 올라갔고 그래서 상황 보고 맞춰가지고 금리 결정을 해가는 분위기로 앞으로도 갈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비둘기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금융권 관련 섹터에 대한 흐름들 또 증권 섹터에 대한 어떤 흐름 부분들이 좀 약세를 쳤단 말이죠. 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되게 된다는 얘기인데 비둘기적으로 뭔가 온건하게 해줄 거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투자와 관련된 입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좋은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보시면은 뭐 이제 금융주 쪽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또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성장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았다. 금융업종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으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를 비롯한 이런 카카오 관련 애들이 조정을 좀 많이 보였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이제 카카오의 어떤 하락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카카오 삼형제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뱅크하고 페이는 뭐 금융업종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이 집중된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율을 본다면 공정위에서 지금 이제 카카오 이 대표를 상대로 법정 그런 어떤 구속을 유도할 수 있는 고소를 사실 진행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라는 부분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조 원 이상의 어떤 자산 부분들을 보유한 회사, 보험이나 뭐 이런 관련 금융 쪽으로 위치한 회사가 추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규정이. 이 부분을 어기고 이 카카오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으로 고소를 하는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공정위가 직접 고소하니까 상당히 이제 충격파가 온 거죠. 카카오 관련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주가 하락을 지금 크게 나타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단기약제 출연으로 얼마 전에도 이제 카카오 관련주가 너무 독점을 많이 한다라는 인식 속에 이 부분에 대한 제한 법안들이 이제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철퇴를 가하는 국회의 어떤 이런 법안 추진이 나온다는 얘기로 잠시 위축됐던 점이 있었는데 이게 12월 들어서면서 좀 개선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또 이런 개별학제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다운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또 매수세의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카카오 관련주에 대해서는 단기간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 카카오가 올 한 해 들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하다가 또 한 번 악재가 터졌는데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발언에 성장주들이 좀 다 같이 밀려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위가 검찰에 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개인 회사를 고발한 넘긴 것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당분간은 카카오 그룹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제프 전문가가 꼽은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음하기 조금 힘든 방한건통에서 네. 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종목인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렇게 엄청난 급등세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한 8% 가량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많이 다운사이드로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시장과 다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를 봤었을 때는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대한광통신이 상승했던 이유를 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말에 뉴스 한 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해서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이제 구축을 의무화한다. 이런 이제 법안 자체가 발의가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제 거두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한 3분기 정도였는데 그때 나왔던 빅뉴스가 있었지만 그 당시 때는 조금 되게 잠잠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인도랑 5G를 계약했다라는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미국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당한다라는 그런 법안도 발의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전체적인 5G 섹터 상에서 원래라면은 중국 화웨이에게 밀려가지고 안 좋게 나왔었지만 중국 화웨이도 미국 시장에서 제재를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래 인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 화웨이를 통해서 가져가려 했었지만 최근에 국경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 내에서도 반중에 대한 심리 자체가 강해지다 보니 오히려 다른 부분인 우리나라 기준으로 5G 섹터들이 조금 더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5G 섹터들이 최근 뭐 연일적으로 수급도 탄탄하게 되면서 급등세가 나왔던 이유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호재성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5G 섹터가 너무 이익 밸류가 감산된 거 아니야? 오히려 좀 더 상승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4분기에 가장 유력하게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섹터 자체가 5G 섹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항건통에서 통신, 마지막 담당의 통신 자체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24% 정도 더 눈에 띄게 상승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먼저 통신과 광케이블 쪽에서 먼저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간 박스권에 머물렀던 이런 밸류상에서 박스권에 머물렀던 대한강통신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거래량도 좀 탄탄하게 올려주고 있고요. 이전치에 있었던 저항 라인들도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가 뽑은 두 번째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대한광통신. 줄곧 지금 통신 관련주들의 5G 관련주들의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대한광통신은 신축 건물의 광케이블을 앞으로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에 의한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 오늘 또 들린 이야기로는 미국이 의회에서 화해를 비롯한 다른 중국 5G 기업을 제재하는 양당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의견을 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받아갔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광통신은 연일 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전 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정보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앞서 말씀드린 이 방항건통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뽑은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해주셨던 이슈 분야하고 이제 동일하죠. 예.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장 대비 핫한 분야가 이쪽 감기약이라든지 맞아요. 항생제 부족 현상으로 인한, 즉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슬슬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산 부담감에 의한 이제 어떤 뭐 매집 아니면은 품귀 현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강세를 초반에 보이지 않았던 애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이름처럼 생명과학 업종이라서 코로나 관련된 뭐 경구 신약이라든지 이런 관련 백신 또는 신약 치료제 개발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제약 싸움에서 항생제라든지 이런 감기약 관련된 원료의약품 사업을 원래 하고 있는 업체란 말이죠. 근데 이틀 전인가에 그 재료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해줄 때 실질적으로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흐름이란 말이죠. 이런 흐름이 나왔던 애들이 오늘 같은 경우 급등 시도가 좀 많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에도 지금 바이오제약의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그런 흐름 중에서도 안 올랐던 바이오제약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목 말고도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3거래일 전에는 변동성이 크게 없었는데 오늘 시세가 터지는 흐름으로 제약주들 중에 기존에 움직임이 없었던 애들이 강세를 갑자기 오늘 조정장인데도 튀어오르게 만드는 이유들이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당분간 순환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도 감기나 항생제 연관성이 있는데 희한하게 며칠 동안 변동성이 올라가지 못했다. 다만 안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조금씩 기어오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단기 급등 시도 오늘 거래일 이후, 내일 이후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만 이게 장기적인 이슈가 될 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관련 올라있는 종목들에 잘못 접근한다거나 이런 물리 실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요즘 제약바이오주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이 보인다 하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진원생명과학도 최근 조금씩 올라오긴 했지만 그동안 큰 폭의 이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크게 급등을 했죠. 앞으로 흐름 좀 더 지켜보시고, 다만 너무 길게 이 이슈를 끌고 가지 마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나오고 나면 그렇죠.
다들 사람들이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빅스텝이 됐고 여기에 이제 추가 금리 올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뭔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다들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빅스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니 재료 소실돼서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오더니 파월 의장까지도 확실한 비전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감이 섞였는데 실망감으로 결과가 나와서 우리 증시도 조정이 났단 말이에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거예요.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과 명쾌한 해석해드리면서 불특정 시장이 12월에 나오더라도 오르기만 할 섹터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좀 수익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해석과 그리고 또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오를 수 있는 섹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또 마구마구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늘 전략주를 제시를 해드리죠.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드릴 텐데요. 힌트만 들으시고도 정답을 눈치를 채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요. 총 2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맞히셔도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제프 전문가의 종목이죠. 경동도시가스. 네. 이 종목은 일단 천연가스가 앞으로 또 상승을 더 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제시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개를 드리고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소개해드리고 이게 항상 타이밍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항상 인생의 타이밍인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정도의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좀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굉장히 추우셨을 겁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곳이 지금 현재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한파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예상치 못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 자체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의약품 쪽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해열제나 감기약이 품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데 그게 중국 플러스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파가 올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고 그래서 먼저 상비약과 비상약을 구매해서 가지고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이 나섰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동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부족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천연가스의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이익 자체가 늘어날 거고 추가적으로 경동도시가스는 배당 자체를 되게 많이 주는 회사다 보니까 12월 연말에 다가오는 이제 배당 락 전에 한 번 정도 시세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 투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자체적으로는 약간 정도 약세가 보여지고 있지만 이전치의 박스권을 뚫지 않고 상승 흐름 자체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31,500원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차익 매물 실현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 도시가스는 목표가 31,500원까지 홀딩 유효하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정보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볼까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플페이 관련돼 가지고 맞아요.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애플페이라는 이슈는 결국에는 올 하반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게 갈렸었는데 그렇죠. 23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애플페이에 대해서 한다라고 방침도 내렸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12월 5일 날짜에서 공정위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한다라고 따로 절차까지도 밟아간 상태 내에서 단기적인 악재에 대한 이슈로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우하향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날 화요일 기준으로 밑골이 달았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수익이긴 하지만 오늘 고점 대비 5%까지 올라갔었다가 뭐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마감했던 게 약간 정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페이랑 또 엮여가지고 나오는 게 보통 광케이블이나 아니면 NFC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거든요. 기계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항 건통에서 통 쪽을 좀 담당하는 이런 통신업 담당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애플페이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 내년 초쯤 이제 진짜로 한국에 상륙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도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성 정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인성 정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나오신 다음 날이었죠? 바로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됐고 또 목표 주가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기준으로 다들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드렸고 이 쇼미더 스탁의 현 개편 목적이 전문가가 제시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부분에 승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이 됐다면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들 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해 드리면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익 실현을 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지고 있다 보면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곤 있지만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뭐 20%급 이런 상한가 급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10월 달처럼.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는데 한 번 단기 반등 나오고 끊기던 흐름이 연속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음봉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건 관리를 해줬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인 2,400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단기 반등 시도로 다시 한번 어제 고점 돌파 시도 정도는 해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나올 때는 놓치지 말고 수익 실현들을 해주시는 전략 가져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제가 또 이제 쇼미더 스탁에서 종목들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계속 내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방송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쇼미더 스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연령대 좀 있는 남성분들 보시면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오프라인 영역에서 쇼미더머니라고 채팅창에 치면 미네랄을 계속 무한으로 공급을 해주죠, 기계가. 상당히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지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어쨌거나 이건 사담이었고요. 이성정보는 그렇게들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쇼미더머니라는 용어가 있었군요. 네, 그렇게 딱 찍고 엔터를 찍으면 네, 돈이 미네랄하고 막 가스가 무제한으로 오르르 차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저는 그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래퍼 프로그램 그 아시죠? 그것도 네, 있죠. 그거에서 나온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있죠. 네. 그 이름도 아마 스타크래프트 하던 분이 착안해서 그렇게 했을 그랬나 거예요. 보네요. 네. 스타크래프트의 감명을 받아서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겠다. 네, 좋네요.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네, TMI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 정보는 이미 뭐 목표 수익률과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전날의 고점까지도 충분히 터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가온 미디어도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체크를 할 게 그게 크진 않아요. 네. 왜냐면 네. 그래도 해야죠. 네.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죠. 네. 네. 일단 오늘 네. 안 밀렸어요.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주가가 지금 거래소가 1.5% 이상 밀리고 코스닥이 1% 가까이 밀린 날인데도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해주고 하방 미동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어제는 올랐고 그 얘기는 떨어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중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어제 장중무료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이 종목을 동반적으로 제시해드렸어요. 어차피 화요일 야간에 제시해드린 거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차트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갓난애기가 막 이렇게 손가락 빠는 애기가 주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만 돼도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온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업종 자체가 미래 성장 업종이잖아요. 네. AI, OTT를 기반으로 한 기가진이를 기본으로 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XR 관련된 앞으로의 메타버스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앞서서 제프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었던 5G 영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영역의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지 여부만 타진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갖지 마시고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다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10% 수익이 달성이 되죠. 얘가 한 8,500원 정도만 넘어서면 목표 주가하고 목표 수익률이 다 달성되는 걸로 보이는데 빠르면 내일 정도, 늦어도 다음 주 초면은 수익률이 달성돼서 또 다 완료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건 또는 개별로 추가 수익을 누리시건 그건 여러분들 마음 놓고 즐기시면 된다. 수익만 우리가 앞으로 잘 챙겨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 미디어는 늦어도 다음 주 초쯤이면 또 8,500원을 금방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모아데이터라는 종목도 AS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아마 이제 예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모아데이터 이 종목도 좀 잘 올라가다가 요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네. 모아서 올라가고 네. 있었는데 네. 너무 모았어. 그러니까요. 흘린 무거웠나 거지. 봐요. 네. 좀 흘렸어요. 주워 담으려고 허리를 숙인 네. 거예요. 좋네요. 주워 담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모아데이터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미래 성장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했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시스템 네트워킹과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는 게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AI는 기본으로 탑재가 들어가고 모든 관련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게 된단 말이죠. 네트워크화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체크해내지 못하면은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전국이 정전되는데 해결책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이야 온오프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 진보된다면 이게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자체 조작보다는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야지 조작이 가능한 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러를 찾아내는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추가적으로는 이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전 보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영역으로는 해킹과 관련된 보안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아데이터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굉장히 발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 1360원 대비 지속적으로 양봉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 줬어요. 근데 이제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밑바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실렸습니까? 안 실렸습니까? 안 실렸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는 대부분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떨어지는 장대 음봉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올렸던 애들이 제대로 팔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모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물량 좀 떨어내려고 좀 떨어뜨린 거예요. 그거 이제 집어 먹으려고, 바닥에서 버리는 거 집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주봉상으로 볼 때나 월봉상으로 볼 때나 보시면은 주가가 예전에 8,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올라봐야 3,000몇백 원 올랐다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추세형으로 상승 전환을 시작하면
직전 고점 돌파 및 뭐 4,000원, 5,000원 이상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는 미래 성장주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그때 당시 수익 실현을 못하고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 눌림 이후에 요 지금 5일선이 재돌파되는 아직 돌파가 못 나오고 있는데 요게 돌파 장악되는 날 정도에는 추가 비중을 확보해서 평단을 떨어뜨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더블 수익이 나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무화 데이터는 4, 5천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5일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AS를 받아볼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한숨이 나오네요. 네. 왜요?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저번 주식 그 썰전 방송에서 제일 먼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예. 네. 그리고 손절가 잘못 잡았다가 한번 손절도 당하고, 네. 그리고 다시 공략했는데 네. 안 올라가요. 네. 어떡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 미련 없이 이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네네.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저희 그 노란톡에 네. 들어와 계신 분들이 희망을 갖죠. 아 그래요? 네. 올라갈 또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또 희망을 주셨으니까. 그럼요. 우리 이거 투자 들어가신 우리 이들리 투자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부터 바람도 불고 그 땅 같은 거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라는 메시지 차에서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중소형 가스 관련주가 날라댕겼어요. 앞서 제프님이 얘기해 주셨었던 뭐 경동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몇십만 원까지 갔던 서울가스 걔는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고가를 날리고도 계속 가는 세력주형식으로 가는 애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은 사실 한국가스공사죠.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모든 가스는 지역가스사가 직접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외에서 다 받아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가스주들이 올라가려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3개월째 왜 밑바닥만 기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걱정할 건 없는 게 지금 최근 2년 내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다 여기예요. 지금 34,000원, 5,000원 요 구간 자리에 바닥 구간만 잡으면 45,000원까지 꼭 갔었단 말이죠. 지금은 또 더더군다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61선에 대한 돌파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장기 평선 밑에 있었는데 이제 그 위로 올라오면서 이평선 수렴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62평, 22평, 512평의 골든 크로스가 확정되는 타이밍이 되면 한 번 정도 쏘기 시작하지 않을까. 또 그런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수급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수급이 여태까지는 빠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작업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만큼 인내한 만큼 우리는 제대로 된 장대 양봉을 원해요. 자, 한국가스공사 조율 중인, 관리 중인 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올릴 때 20% 이상 급등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앵커님이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일단은 뭐 이평선이 수렴해 있는 자리고 그동안 늘 반등이 나왔던 자리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제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셨고요. 특히나 수급이 요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한 김용덕 전문가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자, 저희가 잠시 후부터는 이제 전략주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온라인 공개 방송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드릴 텐데 단 한 종목만이라도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을 만나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컨셉을 잡고 합니다. 어떤 그렇죠. 컨셉을 하냐면 제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크로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번에 방송 제가 출연했을 때는 이제 태양광 쪽 신재생 쪽으로 이제 컨셉을 가져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럼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5G를 좀 많이 밀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5G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러분들이 공유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가졌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5G 관련된 섹터이고요. 종목은 이제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가레인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이 2019년도, 2020년도 때 아마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특히나 이런 기가레인 같은 종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KMW, 뭐 오이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되게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 이제 왜 투자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방한건통이라고 해가지고 4분기 때 이제 우리가 실적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딱 4가지가 잡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와 이제 5G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고 나중에 미국이고 같이 또 체결하면서 이제 5G에 대한 이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한창 2019년도 때 우리나라가 5G를 선포하면서 5G 시장 자체가 되게 급상하면서 우상향했었지만 그 당시 때 의구심이 그거였습니다. 이거 4G랑 5G랑 봤었을 때 뭐가 다를지 5G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기지국 설치한다라는 게 이거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수주도 밀리고 많이 악재들이 맞이하면서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인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는 광 케이블과 그다음에 5G 관련된 이제 투자 사업 자체가 지금부터는 해야겠다. 왜냐하면 통신 자체도 지금 전부 다 5G에 대한 가입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로 5G 해야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의구심을 던지다 보니 5G에 대한 이제 수급 자체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종목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삼성전자 커넥터나 이제 케이블, 안테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랑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뭐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수출을 했었을 때도 조금이나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 15%. 사실 이거는 저 방송상에서 저희가 정해지는 수익률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2,300원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신재생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쪽 근처까지 다 갔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길게 보자라면 한 3,000원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차트적인 부분도 되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탄탄하게 가고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자, 기가레인 도와드렸습니다. 기가레인 첫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는데요. 이번 이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은 5G 관련주 잘 갈 것 같다.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5G 관련주 그중에서도 오늘 기가레인 제시해드렸는데요. 목표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목표 수익률 한 15% 설정해서 2,300원 말씀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700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3,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5G 관련주에 굉장히 또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흐름 유의미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바로 들어볼게요. 네, 어떤 업종일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어렵지 않나요? 처음부터요? 저 맞춰볼게요. 네. 제약주. 땡. 땡인가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요즘에 자주 엔터. 가져왔던 비슷해요. 미디어. 네. 딩동댕. 역시, 네. 네, 제가 미디어 쪽을 좀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미디어 업종 관련주이고 또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뭐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영역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이제 뭐 사실 엔터 관련 업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업체예요. 조금 추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종목이 기대가 되는 거는 미디어 엔터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국하고의 어떤 한한령 해제 기대 심리가 지금 있는 거죠. 미디어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TV 채널에서도 지금 인기 프로그램을 2가지 이상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하하하고 관련이 있다. 하하, 웃는 하하하가 아니고 연예인. 네, 네. 연예인 하하. 하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게 중요해요. 미디어애들이 대부분 올라간 애들이 많아요. 근데 올라간 건 추격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드리죠. 안 올라간 애들 중에서도 올라간 애들이 지금 준비돼 있고 최근에 급등 나온 미디어 애들은 안 올라갔던 애들이 갑자기 장대 항목을 다 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미디어 애들이 11월부터 우상향 차트가 많이 나왔어요. 상승 차트로 몇십 프로 올라간 차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 옆으로 기구만 있죠. 올라간 게 없이 유지되고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장기평 수렴과 단기평 골든크로스들이 나오고 있죠. 매집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장대항복 하나 쏘면서 출발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파동 나오기 전에 상한 김영덕 대표가 지금 알려드려서 가져갈 수 있다. 자세한 이제 뭐 내용들은 무료 방송에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엔터 쪽 미디어 관련주라고 하고 하하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 이번에도 5G 관련주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또 5G를 여러분들에게 좋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5G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5G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과거에 2019년도 때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KMW, 오이솔루션 같은 이렇게 몇 배 상승했던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G에서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것이 삼성전자 이제 트랜시버를 납품하는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인도가 본격적으로 5G에 대한 투자 자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이솔루션도 되게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현재 지금 수급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실린 상태 내에서 올라가려는, 우상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기가레인에서 제가 5G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런 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또 2019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G를 미국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루빨리 앞당겨서 먼저 했던 이유가 뭡니까? 국가 주접 사업으로 5G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국가 주접 사업이 이제는 반도체 자체가 조금 더 약세가 되고 디스플레이 쪽도 약세가 된다라면은 5G 쪽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5G에서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높게 잡았습니다. 30%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6,6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여러분 추가적인 자세한 정보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노란 톡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은 역시나 5G 관련주 중에서 오이솔루션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6,6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이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이번에도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힌트를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지금 힌트 드리는 자막 나오는 걸로도 종목은 다들 맞추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유아동 관련 출판 업체고요. 네, 그룹으로 굳이 따지면은 삼성그룹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아기상어 기반과 관련된 이제 미디어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뭐 여기서 지금 이제 막 웃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자막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눌림이 나온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약간 이런 패턴? 윗꼬리들 나오면서 더 올라가진 않는데 자꾸 치고 가려는 패턴. 아시겠죠? 예. 이제 기억들 나신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수익 실현을 하신 인성정보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 패턴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눌림 매집이 나오고 횡보 매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고 박스권 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흐름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 종목 또 무료 방송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내용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로 잡고 그리고 무방 오세요. 왜 그러면은 커피 쿠폰이 경쟁률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수줍어가지고 종목명을 안 해서 거의 100% 당첨률이니까 커피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 꼭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의 전략주 정답을 들으시고 더 자세한 전략들도 받아가시고요. 이외에 또 앞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